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2학기 통합과학을 같이 배우게 될 권기암입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학 중에서도 내용은 물리에 가까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광활한 대지 그리고 그 우주 넘어서 과연 여러분이 저 먼 하늘에 별이나 은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자, 우리는 일단은 첫 부분에서 우리는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금성교과서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뒷부분에 원소의 주기성이나 화학결합과 물질의 형성 이런 부분은 배웠는데 과연 그 물질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앞부분에서는 원소의 스펙트럼 관찰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갈 수 없는 별이나 저 먼 은하 이런 데서는 도대체 무슨 물질이 있는지 가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쉬운 예로 스펙트럼 실험을 해보면서 어떤 원소들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무슨 원소인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하면 알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고전압 발생장치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이고 양쪽으로는 대칭적인 무늬가 나타나는데 회절 격자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에 도대체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지구의 모습, 여러 가지 우리 사과나 귀여운 멍멍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우주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그 빅뱅 이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 가서는 우리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중력이 미치는 영향으로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쪽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높은 데서 다이빙하고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 세 번째 사진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나타나 있죠.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 과연 이 수평 방향의 운동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는가, 이 규칙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중력이 미쳤을 때 여기가 바로 지구 중력인데 이 주변에 대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왼쪽 그림을 보면 바람이 부는 모습이 휘휘 보이죠. 그래서 이 중력이 미쳤을 때 이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중력이 힘이 미치는 이런 영향을 받는 데서 우리가 기린이 여기 물 먹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물 먹는 모습과는 좀 다르죠. 여기에 보면 다리의 모양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력은 이 생명체에도
영향을 줘서 도대체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이 새들이 날아갈 때 이 어떤 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의 2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느냐면은 우리가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충돌이라 하면은 우리 작은 어떤 물체들의 박치기부터 해서 거대한 은하들의 충돌까지도 있고 운석들이 충돌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범퍼나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에어백이나, 그리고 우리 타고 할 때 안전띠, 그 다음에 우리가 류현진 선수가 공을 잘 던지지만은 이 포수가 공을 받을 때 맨손으로 받을 때, 아니면 일반 야구 글러브를 꼈을 때, 아니면 포수용 장갑을 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구체적인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휴대폰에 실험 그 가속도 앱을 설치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쿠션이 있는데 떨어뜨릴 때와 조금 딱딱한 데 떨어뜨릴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에 8의 3단원에 가서는 우리가 에너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에너지의 전환과 그리고 일어날 때 총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면 롤러코스터가 높은 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겪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를 쓸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여기 보면 스털링 엔진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는 것에 대한 예도 들어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9단원에 가서는 우리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생산하고 수송하는가, 거기에 예를 한번 살펴보고, 특히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 우리의 위대하신 이 패러데이님, 바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원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 태양과 같은 것들을 건설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K스타죠. 핵융합 발생장치.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에너지도 많지만 그 중에서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조력, 소수력 발전, 파력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학년 통합과학을 주로 안내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물리학 부분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기 때 배운 것과는 다르게 지금 물리 부분과 관계되는 것이 2학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과연 물리가 어떤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리는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해서 큰 우주까지를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뭔가 논리적으로 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원자의 세계라 그러면은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핵 안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겠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우리 책에서나 뭐 어떤 얘기 들어보았겠지만 쿼크라는 것, 쿼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성 미자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매개하는 입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부터 아주 큰 우주의 큰 광대한 세계까지 다루고 그야말로 어떤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이 물리학은 갈릴레이부터 해서 뉴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뉴턴의 물리학.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중력 시스템에서 어떤 가속도 운동하는 거, 아까 다이버가 이제 뛰내릴 때 X방향과 Y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힘에 대한 것들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전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태양 주변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 3학년 물리에서 배운다든가 하면은 케플러 법칙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에 대한 것들을 또 살펴보죠. 빛이라 하면은 광학을 말하는데 원자와 빛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주 배경 복사, 이건 플랑크 위성이 유럽에서 쌓아올린 플랑크 위성에서 이 우주 전체에 대한 그 복사 정도를 관측한 것들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빛이 가면서 굴절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에서 물질에 대한 것도 다루고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많죠. 고체, 힘에 대한 것, 중력, 그 다음에 뭐 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기 중에 뭐 기체들의 행동,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다루기도 하죠. 열 및 통계. 그래서 또 우리 2학년에 가면 매우 그 상대성 이론이죠. 매우 고속의 세계를 다루고, 그리고 아주 작은 원자나 이보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바로 이제 방금 IBM이라고 쓰는 것들을 보면은 원자 하나하나로 글자를 쓴 것이죠. 이 나노의 세계를 나타낸 거죠. 이런 것 하나가 원자 하나 세계라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크세논 원자 또는 제논 원자라고 하는데, 제논 원자 가지고 IBM이라는 글자를 쓴 거죠. 바로 나노의 시대가 열린 걸 말하죠. 이 작은 세계를 다루는 것들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이런 것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의 분야는 우주론부터 해서 아주 작은 소립자부터 해서 그 모든 것을 다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학년에 가면은 물리학과 관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체의 어떤 운동을 다루는 것들이 많죠. 그것이 바로 1단원의 역학과 에너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번 2015 교육과정에 오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물리학도 굉장히 쉬워진데, 원래 3학년 졸업생들은 4분의 4의 내용을 배웠다면 지금 우리 2학년, 3학년이나 이런 아들은 4분의 3보다도 적죠. 그래서 마치 한 5분의 3 정도로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래 볼 수 있고 매우 좀 쉬워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단원은 힘과 운동에 대한 것, 특히 여기 가속도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 MA는 F다, 이 부분을 꽤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배우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꼽으라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운동량 보존,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에서 약간 유도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이 법칙하고 더불어서 운동량 보존을 굉장히 더 의미 있는 양이라고 봐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것이 딱 떨어지면은 여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단원에서는 제일 운동 부분에서는 요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물리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이 되리라면 돼요. 그 다음에 열과 에너지 부분이 잠깐 왔는데 여기서는 에너지의 보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보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거라고 보고 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나온 것이 상대성 이론인데 고속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죠. 고속의 세계라 그러면은 빛의 속력에 가까이 갈 때의 특징이죠. 그때 시간과 공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수라는 것은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매우 고속의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E는 MC 제곱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약간 시간 공간이 휘는 것을 옆에 우리 그린 달리의 작품의 시계를 가지고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학의 두 번째 단어는 주로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전자기장이다 말합니다. 우리 1학년에서 뒷부분에서 우리 첫 부분에서도 바로 배우겠지만은 스펙트럼에 나오는 거죠.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아라는 거죠.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잘 설명했습니다. 수소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보여줬죠. 그 다음에 핵 주변의 전자들이 어떤 에너지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빛이 나오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살펴보고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띠들이 나타나면서 전도성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반도체로 우리 PN 접합 이런 걸 배우죠. 다이오드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오드 LED가 대표적인 예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 2단원에 가면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1820년경에 주로 있었던 그 실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해서 어떤 물질이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 근원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는 도대체 자기장으로도 전류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위대하신 이 패러데이님의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 1학년 뒷부분에서 배운 실험인데 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험이어서 아주 대단한 실험이어서 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리학의 3단원에 가서는 파동과 정보통신이라는 내용을 배우는데 파동에 대한 성질 그리고 우리 어떤 물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신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쓰임새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파동 전자기파 그 다음에 간섭에서는 소리의 간섭 이런 것들을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간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빛하고 물질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파동의 성질도 있지만은 입자의 성질도 갖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어떤 종류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굴절이 일어나는 것들, 굴절이 일어나는 걸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전자현명형으로 꽃가루를 찍은 것입니다. 요거는 굴절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저 먼 뒤에 있는 것이 요 물방울에서 꽃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두 개의 신호가 만나서 겹쳤을 때 신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전자기파의 종류에 수많은 전자기파가 있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부터 해서 빨간 거 밖에 있는 저기에서 인프라레드, 그 다음에 보라색 넘어 있는 UV, 울트라바이올렛 보라색,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수많은 전자기파들의 그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비누 방박의 간섭 현상으로 색깔이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보통 입자와 같은 성질이 있다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알갱이도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는 1학기 때 배운 거와 더불어서 2학기 때도 배우는 거와 관계지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온 학생들은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대학의 어떤 관심 부분의 학과를 탐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데를 누르면 좋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 다 마음에 드는 데 있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데 학과를 좀 탐방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중에서 아무 데 누르면 갈 수 있어요. 제가 링크를 잘 걸어놔서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양대인데 특히 우리 이과생 지금 물리나 이런 쪽으로 이과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과를 탐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간략하게 봤지만은 자연과학대학 이과와 관련되는 데와 주로 관련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보통 수학하고 물리, 화학, 생명이 많고 나머지는 여기는 지금 서울대를 위주로 해놔서 없는 거의 다양한 과목을 다 해놨지만 국립대 빼고는 거의 특별한 데는 수료학, 물리, 화학, 생명 이 네 가지가 거의 자연스럽게 전부 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잠깐 눌러보면은 그리고 아까 공대도 봤지만은 공대에 어떤 과들이 많은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건지 꼭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까 화공생명공학과도 있는데 이런 데도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전공에 대한 것들 나와 있죠. 주로 어떤 과목인지 지금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배울 과목에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배워서 가야 되겠다. 이걸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소재 공학과를 갔을 때도 우리 충남대학교인데 여기 보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잘 보면 여기 잘 보면 어떤 것들인지 고체의 어떤 결정 구조, 물리화학, 양자물리, 연력학, 재료역학, 고체 물리 이 결국은 신소재라는 것도 물리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과목이 있을 건데 꼭 이런 걸 할 때 내가 가려는 학과는 어딘가, 그 다음 내가 꼭 배워야 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학과를 좀 잘 구체적으로 이제 정할 때가 되어 간 것 같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게 있는지 잘 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물리학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고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과학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뭐를 준비하면 좋겠느냐면 공책을 꼭 준비하도록 하세요. 공책은 언제 쓰는 게 좋냐면 1시간 내용을 끝나는 쯤이나 자기의 어떤 멋진 생각을 적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오늘 그와 관계된다면은 아까 우리 물리학과 관계돼서 관심 분야나 관련 학과를 찾아서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 스펙트럼에 대한 실험을 할 건데 와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보여줄 것인데, 이런 거와 관계돼서 예를 들어 스펙트럼에 대한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이거와 관계돼서 한 7줄 이상이나 스펙트럼과 관계되는 걸 과학 글짓기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